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올린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명리적 심층 분석을 통하여 그 미래를 예측해보고 또한 사주 운세를 쉽게 해석해 나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며칠 안 남은 탄핵 심판의 결과를 더욱 심화하여 공부함으로써 심판 결과 일과 대조하여 통변의 결과에 대한 확률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지막 퍼즐인 일진 분석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이라 하면 심판 결과 해당 일에 대한 운세 승패 분석으로 지난번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결과 분석에서도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역시 완벽한 분석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제가 지난 방송을 한 후에 몇몇 분이 문자로 연락을 주셔서 대통령의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시간도 상이하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시주 없이 사주 해석을 올리는 데 있어서 통변이 틀릴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추론해서 보는 편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잠자는 모습이라든지 성격적인 측면, 자식과의 관계 등 시간을 추측해야 하는 단서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유명하신 분들의 사적인 모습을 일일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시간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시간을 알게 된 명확한 배경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들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불특정된 시간으로 간명하는 것은 자칫하면 다른 분의 사주를 봐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통변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의 사주에서는 부정확한 시간을 대입하기보다는 나무위키 등에 나와 있는 공식화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중심으로 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명하려는 분들의 주요한 인생의 사건 사고에 대입하여서 설득력을 가질 경우만 이렇게 방송을 올리는 것이오니 별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운세에 대한 승패 분석을 하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탄핵 심판일을 한 번 더 넣어서 최종적인 운세 분석, 일진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2025년 3월 14일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시점을 가정하고 운세의 성패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사주 원구에 대한 분석을 하여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요약만 해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월 경금일간으로 금수 상관격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상관이란 의미는 정관을 깨는 것입니다.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이나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면 윗상사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강직한 검사의 품성을 드러내는 단면이었는데요. 이를 사주 격국에 대입하여 보면 상관격에 딱 맞아떨어지는 의미가 된답니다. 상관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을 마주할 때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요. 불의에 눈감는 성격은 아니랍니다. 이런 마음의 근본은 이타심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즉 자신보다는 타인의 이익과 공공의 가치를 위해 애쓰는 성향이 강한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래서 만일 직장이라면 윗사람에게도 나의 동료들과 부하들을 위해서 기꺼이 회사의 부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잘리기 십상이죠.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상관격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상관격 중에서도 가장 상관스러운 사람들이 금일간을 가지고 겨울철에 태어난 금수 상관격의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명석한 두뇌와 똑똑함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서울대 다니는 분들의 사주라고나 할까요? 원래 상관격 사주에 정관이 옆에 있거나 운에서 오게 되면 패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수 상관격은 예적으로 정관이나 정관운이 오면 오히려 발복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관, 경관을 하니 아랫사람들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본인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장을 옮겨야 하며 시비, 구설, 송사, 사기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패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금수상관, 희경관, 금수상관격은 화운, 즉 관운을 반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관이라도 분명 운세의 성패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수상관격에 사오미 운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사와 편관운이라면 방향도 좋고 십성도 만족시켜주니 명예가 상당히 높아지는 대발복의 운이지만 오화 정관운이 온다면 좋기는 한데 말썽은 분명 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운이 바로 그 시기가 되니까요. 대통령이란 명예도 얻게 되지만 부하들의 하극상과 국회의 탄핵이라는 말썽도 함께 오는 시기가 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패는 안 나게 됩니다. 물론 사주 전체적인 구조도 같이 해석해야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운 미토 인성운은 화운이긴 하지만 상관의 인성이 온 곳이고 또한 진토와 달리 조토에 해당되므로 상관 폐인이 되어 본인의 재주와 창의력으로 문서와 윗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능력을 잘 활용하는 운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해설한다는 것이 다시 길어졌네요.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 교육방송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려 믿고 이제 탄핵의 결과를 명리적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어 직무정지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탄핵 심판의 결과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님도 함께 탄핵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월 기토일간으로 편인격 사주입니다. 편인격에 걸맞게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전문 경제관료로 계속 일하시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를 현직까지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현 대운은 임술대운으로 대운 지지로는 겁재운이나 월지, 오화와 오술 반합으로 인성화되니 유정하게 되었고요. 대운 청간 임수는 재성으로 병이 되지만 연간 기토가 약이 되어 제극인을 막아주니 주변의 인덕으로 돈과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있는 운이 됩니다. 이분은 2024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되었는데요. 갑진년은 상신인 기토를 갑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극인이 이루어져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운세는 어떨까요? 을목, 편관은 월간, 경금과 합거되어 명예가 회복되고 지지, 사화는 인성으로 좋은 운이 됩니다. 이제 3월에 탄핵의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월운을 분석해 보면 기묘월이 되는데요.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비견은 제극인을 막아주니 약이 됩니다. 세운지지, 묘목, 편관은 어려움이나 난제가 되지만 역시 인성으로 살인상생됨으로써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3월에 탄핵 심판의 결과 기각되는 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에 대한 일진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빨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월요일까지는 이미 분석했으므로 만일 첫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그 방송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3월 14일을 기준으로 이론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론 분석, 즉 일진 분석도 대운, 세운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원국에 대입하여 청가는 생극재하로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월운에 대입하여 최종 승패 결정을 하는 것으로 모든 통변은 끝나게 됩니다. 3월 14일은 이모일이 되는데요. 일진 청간 임수는 이사주의 용신으로 원국에 대입하면 편인 무토의 극을 받고 있으나 연간 경금이 통관을 시켜줌으로써 용신인 식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하게 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일간에 뿌리가 없는 것이 약점이었는데요. 올해는 을사년으로 경금이 사화에 장생을 하니 비로소 뿌리를 얻게 되어 경금, 즉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경금이 병을 고치는 약이 됨으로써 이를 해석해 보면 주변의 동지들의 힘으로 식신, 나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통변이 가능합니다. 일진, 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화정관을 원국에 대입하면 상관경관으로 패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월 운과 대입을 하여 보면 묘목재성이 상관경관을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역시 통관시켜주니 여기서는 묘목재성이 병을 고치는 약이 되어서 성격되어집니다. 재성은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이니 소속 정당과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도움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통변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운세 승패 분석 제2편을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주 원국에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에 완벽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분석한 일진 분석도 3월 운인 묘목이 약으로 작용하는데 만일 시지에 술토라든지 있었다고 가정하면 상당히 운이 불리해지기도 하니까요. 시청자 분 중 한 분이 시간을 개미시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만일 개미시로 분석해 본다면 오늘의 분석과 별반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주 공부 방송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하는 넓은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 운세는 오직 타고난 사주 팔자와 대운, 세운, 절운, 일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명주 본인의 가문 그리고 조상의 묘, 살고 있는 집의 풍수와 본인의 관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운기를 살필 수 있어야 완벽한 분석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평진전에 의한 사주 명략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의 결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오해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리적 운세 분석 제2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본인의 올해 운세나 그 밖의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관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전화 통화 전 꼭 문자로 안내 받으신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겸 패밀리 여러분, See you!